안녕하세요, 먹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기산을 사용한 알루미늄 경질 아노다이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구연산은 DIY 경질 아노다이징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연산 기반은 우주 항공에 이용되는 아주 치밀한 산화층 형성 때문에 전압이 매우 높게 인가되는 문제로 DIY에서 사용하려면 구연산 기반이 아닌 첨가제로서 사용해야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연산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경질 아노다이징의 전해액은 타입2 황산 아노다이징처럼 황산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유기산 아노다이징에 사용했던 옥살산을 이번 경질 아노다이징에서도 사용하겠습니다. 경질 아노다이징은 낮은 전해질 온도에서 높은 전류 밀도로 두껍게 양극산화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액의 온도가 낮으면 생성되는 산화층의 용해 속도가 크게 감소하여 치밀하면서 단단한 두꺼운 산화층이 형성되고 기공의 크기 또한 작아지게 됩니다. 전해액의 온도를 낮추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음이 필요한데 얼음 대신 아이스팩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낮은 온도에서 양극산화를 하면 전해액과 산화층의 저항이 증가하는데 높은 전류 밀도를 사용하는 경질 아노다이징에서 양극산화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인가전압이 필요합니다. 또한 양극산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음극전구 표면이 옥살산과 덜 반응하기 위해서는 전해액의 옥살산 농도를 낮춰야 합니다. 유기산 경질 아노다이징의 옥살산 농도는 2.7%로 0.3몰 농도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작업도 전해액을 500ml를 만들 거라서 2.7% 농도인 13.5g을 준비하겠습니다. 옥살산 취급 시에는 개인 안전장비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옥살산 전해액을 사용할 때 최대 농도는 5%까지입니다. 전해액에 사용하는 물은 증류수 또는 탈이온수인 초순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옥살산 전해액은 황산 전해액보다 생성되는 기공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황산에 옥살산을 첨가한 혼합 전해액을 사용한 경질 아노다이징이 최대 30% 정도 내구성이 높습니다. 이제 전해액 용기 주변으로 얼음을 채워줍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물은 그냥 수돗물입니다. 전해액에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해액의 온도가 낮아질 때까지 잠시 놔두는 사이 음극 전극을 배치하겠습니다. 경질 양극산화를 할 알루미늄은 6061이고 연결된 와이어는 5356 알루미늄입니다. 5000번대 알루미늄은 양극산화 처리 시 산화층이 뚜렷한 갈색 또는 황갈색을 띠는데 이러한 자연 발색은 특히 망간 성분 때문이며 산화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 짙게 나타납니다. 그럼 알칼리 탈지 및 애칭을 위한 2%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만들겠습니다. 100ml를 만들 거라서 2g의 수산화 나트륨이 필요합니다. 얼음물 용기에는 결로가 발생하므로 꼭 바닥에 신문 등을 깔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서 아노다이징 전 과정은 반드시 개인 안전장비 착용과 환기는 필수입니다. 온도를 좀 더 낮추기 위해 소금을 사용하겠습니다. 얼음물에 소금을 넣어주면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차 탈지는 아세톤으로 하겠습니다. 이 차 탈지 및 애칭을 위해서 만들어둔 수산화트륨 용액에 5분 동안만 담가 놓겠습니다. 수산화나트륨으로 애칭을 하고 꺼내면 알루미늄 표면에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 이를 제거하는 과정을 디스머트 공정이라고 합니다. DIY에서는 안 해도 별 문제는 없지만 이번엔 디스머트를 해주겠습니다. 이 용액은 황산과 아세트산, 과산화수소의 혼합 용액입니다. 각각 사용 후 폐기 용액으로 만든 것이지만 효과는 여전합니다. 중간 헹굼 없이 아주 짧게만 처리하겠습니다. 스프레이에 사용하는 물은 초순수입니다.
알루미늄이 전해에게 완전히 잠기도록 위치시킵니다. 양극산화 중에 전해액은 미스트 형태로 공기 중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덮어놔야 합니다.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니 꼭 덮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전류 밀도는 3.2A per 제곱데시미터를 적용해서 0.46A입니다. 그런데 경질 아노다이징을 할 때는 램핑이라는 방법으로 양극산화를 합니다. 램핑이란 전압 또는 전류를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램핑은 산화층 특성에 따라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은 3단계만 적용해서 0.26A에서 10분, 0.36A에서 15분, 그 후에는 0.46A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압이 아닌 전류 조정으로 0.26A에서 10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이 방법의 경질 아노다이징은 2시간 동안 평균 60에서 65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산화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두께는 일반적인 경질 양극산화 처리의 30에서 60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범위에 속합니다. 10분이 지났고 전류를 0.36A로 올리겠습니다. 이제 0.36A에서 15분 동안 진행하고 원래 전류값인 0.46A로 올리겠습니다. 15분이 지났고 원래 전류값인 0.46A로 총 2시간 동안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경질 아노다이징은 인가 전압이 안정되어도 상당히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황산 전해액을 사용하는 경질 아노다이징에서도 높은 전압이 인가됩니다. 그래서 경질 아노다이징을 하시려면 최대 출력 100V 정도의 DC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총 2시간의 양극산화 작업이 끝났습니다. 경질 아노다이징은 어두운 색상 계열만 염색이 가능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밀봉을 합니다. 특히 고온 밀봉을 하게 되면 산화층의 경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밀봉이 필요할 때는 냉간 밀봉으로 작업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밀봉을 하지 않습니다. 밀봉을 하지 않는 경질 아노다이징의 다공성 기공은 윤활유 등의 오일과 물의 저장소 역할을 해서 마찰을 줄이고 윤활성과 내마모성이 필요한 부품에 적합합니다. 여기 와이어를 보시면 5000번대 알루미늄은 양극산화 후 갈색 또는 황갈색으로 자연 발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색상은 완전히 건조되어 있을 때보다 젖어 있을 때 또는 실링 처리를 했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경질 양극산화를 마친 6061 알루미늄도 젖어 있을 때와 완전히 건조되어 있을 때의 색상은 다르게 나옵니다. 이러한 색상 차이는 산화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건 밀봉 없이 오일만 흡수시킨 것입니다. 산화층 표면에 빛반사 및 산란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표면을 적셔보면 실링 등의 처리를 했을 때의 색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색상 차이는 산화층 두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밀봉 없이 오일을 흡수시켰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윤활성 및 내식성 향상, 마모 및 마찰 감소 등의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오일은 식품 등급 유동 파라핀인 미네랄 오일입니다. 미네랄 오일은 알루미늄 부품이 포함된 시스템에서 윤활유 또는 절연 매체로 흔히 사용됩니다. 그럼 여기에 오일을 흡수시켜 보겠습니다. 작은 병에 미네랄 오일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이대로 잠시 놔뒀다가 꺼내서 잔여 오일을 닦아주면 됩니다.
좀 더 닦아줘야겠습니다. 이제 스며 나오는 오일을 한두 번 정도 더 닦아주면 손에도 오일이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경질 양극산화 후의 색상은 밝은 회색에서 중간회색, 청동색, 황갈색, 청회색, 황녹색 등의 자연 발색이 나옵니다. 또한 산화층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 어둡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경질 양극산화 처리는 일반적으로 밝은 장식용 색상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검은색 같은 어두운 염료는 잘 흡수합니다. 지금까지 옥살산을 사용한 유기산 경질 아노다이징을 해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